술을 많이 먹는 효과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으면은 간에 무리가 갈까요? 적게 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제 채널 처음에 운영할 때부터 제 계정이 엄청 시끄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과일이거든요. 과일요? 네. 아까 그 음. 선생님께서 과일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음.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재밌었어요. 열대우림에 들어가면 그냥 막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일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일이 없고,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의 상상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인제 동남아 같은 데로 여행을 가면 음. 사시사철 인제 뭐 바나나니 뭐 리치니 망고니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 인제 머릿속 상상으로 '이 나라는 이런 게 자연적으로 계속 자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계정 처음에 운영할 때 쌀과 함께 음. 되도록 먹이지 말자고 했던 게 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과일은 좀 과장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건 좀 가공식품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정크푸드죠, 기존에 정크푸드.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거랑은 형태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영양 구성조차도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 그럼요. 네. 예. 그리고 특히나 당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특히 브릭스라고 해서 당을 쫙 높여 놓는 것을 상품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실 때 브릭스를 높이시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니까, 음. 저는 이런 인위적으로 단맛을 많이 만들고 과당 덩어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음. 이것이 아이들의 간에 좋지 않고 더더군다나 공복에는 정말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음.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애들한테 오트밀이니 뭐 현미니 뭐 이런 것들 먹자고 했는데 그 곡물까지는 그래 뭐 쪼끔 먹을 수는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물론 저는 인제 거기에 타협하는 건 아닙니다. 네. 원래 애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인제 또 과일까지 먹어요? 인제는? 과일은 심지어 뭐 지금도 그러시는진 모르겠는데 한번 제 팬분들은 인제 어디서 그 음. 좀 특이한 영상이나 이런 걸 발견하면 저한테 제보 비슷하게 보내주세요. 음. 그렇게 해서 받았던 게 뭐냐면, 한 엄마께서 자기 아이에게 아침 공복 과일식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음. 저는 사실 좀 가슴이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아니까. 음. 근데 아이를 아침에 식탁에 앉혀 놓고 샤인머스켓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되게 많은 양을 먹이시는데, 인제 그 캡션이나 이런 데 써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생각하시는 과일식은 뭐 "밤새 체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 주고 뭐 배출에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과일을 애들 먹이라는 게 뭐 해독하고 배출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분은 그런 기조로 인제 영상을 올리셔서 그게 좀 약간 어. 한동안 이상한 유행이 돌았었고,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음.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해독과 배출에 좋다는데 맞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장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과일만 먹이면 안 그래도 지금 높아져 있는 이 과당이 그 어떤 보호작용도 없이 바로 흡수가 돼 가지고 간으로 가서 음. 그게 중성지방으로 다 바뀐다. 그럼 아이의 그 쬐끄만한 간이 또 되게 작잖아요, 선생님. 음. 이 간 혼자서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조그마한 간이 그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과당을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에게는 엄청 힘든 일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좀 충격적인데 아까부터 계속 그쵸. 나는 사실은 인제 이게 왜 충격받고 있냐면 어른들은 쪼끔, 저는 인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제 영상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 댓글도 좀 클린하고 "과일이 몸에 좋다."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제 아이들은 과일이 몸에 좋은 게 아닌데, 과일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과일을 먹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상식처럼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럽냐면 샤인머스켓 그거 저 한번 먹어 봤거든요. 그거 진짜 달던데?
사람이 먹을 게 못 될 정도로 달죠. 와, 나 이렇게 와, 난 처음에 포도인 줄 알고 먹었는데 너무 단 거예요. 거의 뭐 애들 그 탕후루 에나 쓰는 사탕 수준 아니에요? 거의? 맞습니다. 샤인머스켓 그거는 탕으로 만들 때나 쓰면 되죠. 거의 뭐 나무에 열리는 사탕 수준이죠. 그 정도 당도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크푸드 수준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샤인머스켓은. 그냥 정크푸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고, 저는 이제 정크푸드보다 사실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샤인머스켓 같은 이 과일은. 왜냐하면 이게 내가 샤인머스켓을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나는 처음에 껍질을 깠어. 먹는 방법을 몰라서. 껍질, 그 포도처럼 생긴 그 껍질을 까셨다고요? 네, 아니, 원래 포도를 먹을 때 껍질을 빼고 먹잖아요. 그쵸. 근데, 알맹이만 쪽 빨아 먹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깠어요. 하나하나씩 까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이제, 아니, 왜, 그냥 한 봉에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먹고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먹는 거야? 그 껍질 채로?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래요. 그게 맞죠? 맞아요. 예, 그대로 그렇죠. 그냥 먹죠. 예. 아니, 그 껍질을 채로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니, 이게 이 포도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좀 당도가 높고, 이 포도 자체가 이게 해충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곤충도 이 병해충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방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농약 살충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포가 되는 그런 종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섭취할 때 되게 주의가 필요해요, 이게. 이 샤인머스켓 같은 거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살충제 같은 거, 이 농약 같은 것들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이 되게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샤인머스켓 같은 이게 달달한 거는 사실은 어른들은 잘 안 먹는 수가 많아요. 너무 다니까 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샤인머스켓 같은 거는 주로 애들이 먹는다고 보니까 이 껍질을 깔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이게 살충제에 노출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농약 이거를 다 해독하려면은 이거 어디서 해독해요? 간이죠.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에서 해독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가 해독에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와 함께 과당 이야기를 또 같이 드렸더니 그분한테 또 가서 물어보셨나 봐요. 그 우즈맘이라는 사람이 과당이 많이 들어서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과당은 혈당을 안 올려서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그냥 아니, 이 영양학적인 지식이 그 즈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의 컨텐츠였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됐죠. 아니 그런 수준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런 뭐 남들한테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좀 충격받았는데 그 사람 나중에 몰래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아까 뭐라 했어요? 과당이 이게 샤인머스켓 같은 거는 과당이 많겠죠? 그러니까 과당이 상당히 단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먹었을 때 엄청 달다 이러면은 과당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혈당을 체크를 할 때 혈당은 포도당을 체크하는 글루코미터거든요. 이게 포도당 측정기예요. 우리의 혈당 측정기가. 그래서 우리 혈당을 측정하면 과당이 측정되지 않아요. 혈중 과당 농도가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 왜냐면 그 혈당 측정기가 과당을 측정을 못 한다는 거지. 그게 나 그거를 갖다가 혈당이 안 올라간다 이런 말로 하는 게 너무 진짜 충격적이네. 엽기적인 수준인데. 되게 1970년대쯤에서 이제 지식이 멈추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뭐 그거는 뭐 모를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거는 우리 모든 세포에서 쓸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안 좋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연료는 아니지만 우리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우리 모든 세포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소모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과당은 소모를 못 하잖아요. 모든 세포에서 이 과당을 쓸 수가 없어요. 대사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만 과당이 대사가 돼요. 그래서 간에서 과당이 들어오면은 이 과당이 이제 중성지방 같은 걸 지방으로 바로 거의 대부분 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간의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당은 정말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과당 섭취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일 섭취 많이 하고 또 뭐 액상 과당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이런 거, 특히 과일 주스 같은 거를 좀 자주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실제로 지방간 위험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변하니까 간에 엄청나게 무리를 주는 거거든요. 간에서만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간에서 대사된다고 하는 것도 과당이 지방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과당이라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알코올 같은 거예요. 술 같은 거예요. 우리 술을 마시면은 그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하면서 이게 지방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술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당을 먹는 거는,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은 술을 많이 먹는 효과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많이 먹는 효과가, 술을 많이 먹으면은 간에 무리가 갈까요? 적게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샤인머스켓이든 무슨 다른 과일이든 그 과당이 많은 그런 과일을 먹어버리면 아까 살충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당 때문에 이렇게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 이런 것들을 두 가지 효과가 더블 펀치를 맞는 수준인 거예요. 음, 간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거를 특히 어른들도 이렇게 먹으면 힘들어할 판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은 간도 크기도 작고 간의 해독 능력이 성인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간에 그렇게 더블 펀치를 가하면서 계속 무리를 준다? 이러면 뭐 해독은커녕 그 거꾸로 해독 반대말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해독이 아니고 해를 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은 모르지만, 그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뭐 아이들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는 상당히 주의해서 조금 걸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5살에도 지방간이 생기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럼요. 정말,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복 과일을 그건 또 공복은 또 뭐야? 아니 뭐 공복 과일이건 그냥 과일이건 해독하고 배출을 시키고 싶다. 그럴 거면 공복 과일을 먹을 게 아니라 차라리 공복을 시키세요. 그렇죠. 차라리 그럴 거면 굶는 게 더 낫지. 간의 부담도 적어지고. 그래 이게 그런 분들이 의학적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간에서 우리가 해독 시스템이 보통 이제 페이지 1, 페이지 2라고 해가지고 2단계 시스템으로 해독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게 2단계 시스템인데 여기에 우리가 페이지 1하고 페이지 2에서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 B군, 그다음에 아연, 셀레늄, 뭐 마그네슘 같은 이런 거, 이런 미네랄, 비타민 B군하고 미네랄,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항산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상당히 많이 써요.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2차 페이지 2에서 우리 아미노산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특히 황이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황이. 그래서 황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글루타치온하고 아미노산, 황, 비타민 B군, 아연,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고기랑 뭐 내장 먹으면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계란, 생선, 고기, 버터, 치즈, 이런 동물성 음식에 아주 풍부한 거예요. 이런 여기에 간 해독에 필요한 물질들이. 그래서 글루타치온이잖아요. 우리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항산화 시스템에서. 네. 그 간 해독에서 글루타치온이 상당히 중요한데, 글루타치온이 뭐로 돼 있냐면은 글리신, 글루타민, 시스테인, 이렇게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요. 주된 구성 요소가. 그게 어디에 많겠어요? 이 아미노산이 동물성 음식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해독이 오히려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글루타치온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글루타치온도 훨씬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간의 해독 시스템의 페이지 1과 페이지 2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공급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동물성 음식이죠. 그래서 저도 같은 의미로 일단 뭐 간 해독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영양분은 전부 적색육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저는 적색육 권장을 제일 많이 하고, 아이들 식단에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은 좀 곁들임으로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식단의 중심은 적색육,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끊임없이 계속 보내주시고 알려달라고 하는 게 적색육 많이 먹으면 대장암 걸린다고 하는데 괜찮냐 이거예요. 잠시만. 아니, 좀 웃기지 말고. 아니,